안녕하세요. 최종화 기사입니다. 혹시 현금흐름표 작성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중국 회계를 열심히 공부했어도 현금흐름 정산표 받아보셨을 땐 참 막막하셨죠? 비현금 거래와 간접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모르겠고 작성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전임자가 작성했던 숫자만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작성이 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 야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 1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정확히 이해하고 현금흐름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들 쉽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K갭 그러니까 일반기업 회계 기준 기반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회계 기준과의 차이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분계장과 이 분계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분계장은 제가 예시로 끊어보았습니다. 현금흐름표 작성 시 필요한 계정 과목 위주로 분계를 끊어봤습니다. 이러한 분계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정기말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이월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분계가 반영되면 이렇게 단기말 재무상태표 금액이 산출됩니다. 손익계산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나오고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영업의 손익을 가감하고 도입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이 산출됩니다. 현금흐름표는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통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충분히 이해되셨다는 전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금흐름 정산표는 결국 공시용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인 공시용 현금흐름표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영업활동하고 그리고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입니다. 각 활동의 현금흐름을 모두 더하면 단계 순증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초현금을 더하면 기말 현금이 되는 구조죠. 참고로 IFRS 현금흐름표와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은 큰 차이가 없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IFRS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자 수령, 이자 지급, 배당금 수령, 법인세 납부를 영업활동의 직접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FRS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돌아와서 이러한 공시용 현금흐름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산표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재무상태표가 있는데요. 정기말과 단기말의 재무상태표 금액을 입력하고 계정과목별 증감액을 뽑습니다. 그 다음 이 증감액이 어떻게 증감하게 되었는지를 오른편에 구성된 항목에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정산표에는 공시용 현금흐름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현금 거래까지 항목을 고려해줘야 되고요. 이 비현금 거래까지 잘 반영되었다면 개념 과목 증감이 잘 설명되었다는 신호로 검증란에 영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정산표 작업이 완료가 되면 가장 밑에 각 항목별 합계가 나오는데요. 이 합계를 세로로 표현하면 요약 현금흐름표가 작성됩니다. 합계들을 다 끌고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요약 현금흐름표를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공시용 현금흐름표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편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했고 계정 과목별 증감을 뽑았습니다. 이 증감에 대해 오른편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개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의 증감은 작성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유는 현금의 증감을 현금 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증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를 위해서 회계의 기본 공식을 잠깐 보고 올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산을 현금과 현금의 자산으로 나눠서 식을 전개하고 현금 외의 자산으로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현금은 마이너스 현금의 자산 플러스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의 증감은 현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돌아와서 현금의 증감에 대해 설명은 작성하지 않고 대신에 현금 외의 자산 그리고 부채의 증감 그리고 자본의 증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의 증감의 오른편에 숫자를 기재하면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현금과 현금 외의 자산은 반비례 관계인 반면 부채와 자본의 증감은 현금과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검증 수식을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현금의 자산은 현금과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를 통해 0을 만드는 검증식이 구성되어 있고요. 반면에 부채와 자본은 현금과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 0을 만드는 검증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계정 과목의 증감이 각 활동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볼게요.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은 직접법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토지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정기말 대비 단기말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증감으로 투자 활동의 현금 유출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 차입금도 예시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기말 대비 단기말 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차입으로 인해 2만 원 증가와 계정 대체로 인해 만 원 감소에 기인하는데요. 차입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 유입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계정 대체는 비현금 거래로 만 원 감소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현금 유출입은 직접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영업활동 작성 방법은 다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간접법으로 표시되는데요. 간접법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간접법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기본적으로 당기순이익과 같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9,000원 인 만큼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19,000원쯤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이 전제에는 예외가 있어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조정사항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현금 손익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순상각비나 감가상각비처럼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잡히는 항목들이죠. 둘째로,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손익도 제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 처분이익 같은 투자활동에 여기가 해당되죠. 제거한다는 의미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비용은 가산하고 수익은 차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된 손익들은 발생주의로 인식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바꿔줘야 합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가액을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자 수익의 상대 계정이 미수수익이라고 한다면 이자 수익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없었으므로 증가된 자산만큼은 제외해야 하죠. 정리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에 출발해서 예외 사항들을 조정해 주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현금 거래는 현금이 유출입이 없고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로 자산부채 자본끼리의 계정 대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 차입금 계정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 계정으로 바뀐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는 현금 유출입이 없고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계정 대체에 해당됩니다. 정산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해 줍니다. 차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실제 현금 유출은 아니므로 비현금 거래에 마이너스로 적어줍니다.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그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이러한 비현금 거래는 공시용 현금 흐름표에서는 표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정 대체는 현금 흐름에 영향이 없어서 무시할 수 있거든요. 현금 흐름에 영향이 없으려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합산하면 0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작성하신 후에 비현금 거래의 차대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비현금 거래까지 작성이 끝나면 각 계정 과목별 검증식이 0이 되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끝나면 유학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가로로 작업한 이 금액들의 합산 금액을 세로로 기재하면 유학표가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 손익과 비현금 손익, 그리고 자산부채 증감에서 가져왔고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마찬가지로 최종 합계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각 활동별 금액을 합산하면 정기말 대비 증감액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금흐름표를 자세히 표현하면은 결국에 이제 공시용 현금흐름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포함해서 검증 내역을 정리해드리면 총 4가지입니다. 사용 과목 증감은 오른편에 잘 설명되어 검증이 되어야 되고요. 현금 거래는 공시용 현금흐름표에서는 무시되기 때문에 무시되기 위해서 현금흐름표가 영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차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된 각 활동의 현금 흐름의 합산 금액은 현금의 증감 금액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수익 비용 조정을 하는데요. 이 손익계산상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현금 흐름 정산표 작성 방법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 번에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저와 함께 작성해 보시면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